안녕하십니까. 벨라하즈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좀 한가한 평일 오후입니다. 제가 아침에 수술을 2건 정도 하고 오후에는 좀 상담 몇 분만 있어서 시간이 나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래에서 환자분을 보거나 또는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좀 책도 찾아보고 제 의견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수술하신 분 중에 재수술을 질축소 성형 재수술을 받게 된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이 수술, 뭐 제가 싫어하는 말이지만 정확히 질축소 성형, 질성형 이러한 수술이 전에 한 번 있었고 또는 2번 있었고 재수술을 또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이러한 것들을 좀 상담을 전문가와 해야 되고 심각하게 재수술을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럴 만한 일이 아닌지, 그러한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수술 전에 질축소 성형을 받았던 분들이 수술을 다시 한다라는 이유는 뭔가 좀 수술에 대한 그 효과가 좋았는데 나빠졌거나, 또는 그 수술 자체 효과가 없었거나, 또는 뭐 그 이하로 기대 이하였거나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은 처음에 했던 그런 전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라면 병원의 선택이 좀 잘못했던 거, 또 그걸 담당했던 선생님이 좀 경험이 부족했거나 수술 방식이 좀 잘못됐거나 환자분이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히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분들은 뭐 사실 수술 직후에 잠자리를 하는 그 초기부터 기대치 이하이거나 자기가 기대했던 성감 향상이라든지 얻고자 했던 것이 기대 이하이거나, 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질성형 수술, 이분이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꼭 해부학적인 이유 말고 여러 가지 성감을 떨어뜨리는 기타의 원인을 교정하지 않거나, 그 원인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이분이 수술을 최종의 어떤 치료의 도구로 삼아서 그것만을 했을 때, 그것도 적절하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좀 기대감은 떨어지고 병원에 대한 불신은 생기고, 또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또 회복 기간을 들였음에도 불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시 수술하기가 굉장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2번째, 3번째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꼭 필연적이라는 결정이 되면 좀 경험이 있고 또 이 분야 재수술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 선생님의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좀 평가를 해서 기대치를 충분히 상의하시고 재수술을 받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정은 신중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 성형을 할 때는 질 이완이 있기 때문에 성형 수술을 택했던 게 맞죠. 이러한 경우가 다시 이제 질 이완을 해결했으나 살면서 어떤 몸의 신체상의 변화가 있어서 질 이완이 다시 이제 촉발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인이 다시 생긴 거죠. 다시 질이 늘어난 거죠. 쉽게 생각하자면 수술을 하고 아이를 다시 이제 분만을 했다, 질식으로 분만을 했다, 자연 분만을 했다 하면 당연히 수술의 효과는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시면 수술을 하시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비만, 우리가 좀
살이 많이 찌는, 예를 들자면 뭐 한 6개월에 자기 체중의 10% 이상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사실은 생식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중의 변화가 급격히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또 뭐 요실금도 동반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도 질이환증이 다시 발생을 하고 수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 여성의 노화라면 이제 갱년기, 폐경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40대 초반에 수술을 했는데 약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는 경과가 좋다가 갑자기 좀 어떤 부부 생활에 변화가 있고 성감이 떨어지고 질이 늘어난 것 같다고 느끼시면, 그럴 때 동반된 어떤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갱년기로 인한 전조 증상인지 확인을 하고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질기환도 좀 있겠고, 하지만 다른 이유가 더 크다면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수술에 대한 평가, 검토, 그리고 결정은 신중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 축소 성형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수술을 했으면 당연히 수술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뭐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다든지, 또는 그런 기대치를 조장할 수 있는 설명, 상담이 좀 과했다든지 해서 수술의 결과를 좀 너무 크게 과대평가한 나머지 수술로 만족할 수 없는 경우는 수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재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타 등등의 기타 원인, 예를 들면 환경적, 부부간의 어떤 관계적 문제, 또는 내 신체상의 다른 질환의 문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가 너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수술 하나만 달랑하고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적 만족도라는 게 질이 좁다고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원인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성감을 떨어뜨리고 실제 질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재수술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수술 쪽으로만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는 의사는 거기에 동조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조금 늘어나고 수술을 잘 돼서 아이를 둘셋 낳고 질이 늘어난 상태에서 성감이 떨어졌는데 수술을 처음에 잘 받고 교정이 잘 됐는데 갱년기쯤 돼서 질에 좀 어떤 탄력이 좀 더 떨어졌다고 할 때는 굳이 이제 재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요새는 열적 치료기고 예를 들면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장비라든지 이러한 열적 자극을 통한 콜라겐 합성을 통해서 질감 탄력을 회복하거나 여러 가지 충전 물질들, 필러라고 통칭되어지는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지방이라든지 등등을 이용해서 좀 공간을 채워주는 그럴 필요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수술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폐경은 성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수술 외에 다른 호르몬적인 교정을 같이 꼭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